안녕하세요. 탑스동물 메디컬 센터의 원장 이수향입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고 계신데요. 동물들의 수명이 많이 연장됨에 따라서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만큼 동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안구 건강관리법, 안구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안 좋다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질병이나 감염 때문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또 한 가지는 앞에 시야가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통증이나 질병에 의해서 눈이 불편한 경우에는 눈을 이렇게 찡그린다든지 눈물을 많이 흘린다든지 그렇게 드러나는 임상 증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평소에는 보호자분들 눈빛에 정확하게 반응을 했다면 약간 무딘 행동으로 따라온다든지, 잘 지나다니는 길에 약간 멈칫한다든지, 아니면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눈이 안 보이는 원인 중에 백내장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물리적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질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대다수는 노령묘, 노령견한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 어릴 때 선천적으로나 사고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개들도 선천적인 질환이나 후천적으로 감염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처럼 시력 검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병원에 안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의 시력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검사 항목으로 봤을 때 슬릿 검사를 통해서 각막 그리고 안구의 표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구 자체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안구 초음파에 의해서도 평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ERG 검사라고 해서 시신경 검사인데요. 빛에 반응하는 속도, 시신경의 예민도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의 시력이 얼마만큼 좋은지, 예민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보호자분들이 참 마음도 아프고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동물들은 사실 이제 시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른 청각이나 후각이나 예민한 감각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마시고요. 한쪽 감각기관이 좀 부족할 때는 다른 아이들이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너무 놀라시지는 마시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다니는 길이라든지 가구의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아서 평소와 같은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 등을 다 열어둬서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모서리나 이런 데 스펀지라든지 그런 좀 부드러운 것들을 안전장치로 덧대 주시는 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안구에 문제가 생기면 눈이 뿌옇거나 붉게 변하거나 안구의 부종 상태나 색깔이 변하기 마련인데요. 하얗게 변하면 보호자분들은 이게 왜 하얗게 백내장인지 염증인지를 구별하시기가 힘드세요. 보통 염증이나 부종에 의해서 하얗게 뿌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개처럼, 또 백내장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수정체에 문제가 생겨서 하얗게 되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에서든지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단을 받은 후 빠른 처치를 하시는 게 2차적으로 큰 문제까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하얘지는 원인은 감염에 의한 염증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얘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앞이 안 보이는 건 아니라 가벼운 안약만으로도 금방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노년성 퇴행성으로 오는 핵경화증은 백내장하고 구분하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일반 보호자분들은 대다수가 구분하시기 힘드시고요. 수의사들도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핵경화증은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딱히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시력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내장과 구별을 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1기, 2기, 3기, 4기로 저희가 구분을 짓는데요. 1기는 하얀색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는 상태를 말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일단 항산화제, 안약제로 나온 것도 있고 영양제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과적으로 영양제로 관리를 해보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시판되는 제품 중에서는 안약제로는 가리윤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영양제로는 이제 루테인이 포함된 영양제들이 다양한 회사에서 많은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루테인을 먹였을 때 영양소 비타민 A를 보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망막색소의 밀도를 높여줘서 시신경의 보호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복용을 시켜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OQ 글로도 많이 먹이시죠. 그런 영양제들을 1단계에서는 영양관리나 항산화 제품으로 관리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백내장 수술 많이 궁금해하시고 요즘은 많이들 시술하고 계신데요. 그 단계는 2기와 3기에 보통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합니다. 2, 3기라고 해서 다 수술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각막 두께라든지 안구 상태, 염증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진단 받으신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기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거의 동반된 경우가 많고 안구 상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20살까지 가는 아이들 너무 많고요. 그 이상까지 생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눈 건강, 신중을 기해야겠죠. 눈이 이미 나빠졌을 때 치료를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합시다. 오늘은 안구 관리법이나 안구 질환에서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호자분들 궁금하신 주제나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